쿠닝이들 안녕, 쿠닝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한 개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저축,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이 큰 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돈을 젊을 때 왜 모아야 되는지, 왜 젊을 때 저축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20살이 되고 또는 직장에 다니고 나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60대 또는 80세 때까지만 갔다면 현재는 100세까지 가잖아요. 이 100세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내 자식에게 부탁할 수 없는 노후 부양면 문제로 저희는 이제 20살 때부터도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저축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모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축 비율은 월급의 80%, 월급의 70%가 아닌 지금 저축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기준인 최저생계비, 적정생계비, 중위소득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매년 새롭게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인데요. 개인회생에서도 사용하는 최저생계비가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중위소득 하는데 어떤 부분의 중위소득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 기준의 중위소득은 1인 가족 기준으로 228만 445원, 60%인 최저생계비는 133만 7,067원입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월급 월천 번다는 분들도 많고 200만 원 번다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목표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높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나는 내 집 마련을 못할 거야 라면서 1,000만 원을 받지만 900만 원을 다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잘게 쪼개서 평균의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이 중위소득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인 가구 사람이 222만 8,445원을 받는다고 치면 이 최저생계비인 133만 7,0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으게 됩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2인 가족인 사람이 368만 2,609원을 받는다면 60%인 220만 9,656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다 저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368만 2,609원 마이너스 9,656원을 제외하면 2인 가족에서는 15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이 1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소득을 높인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앞으로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저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적금을 넣었었고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부동산을 위한 적금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투자금이 모이고 나서 단기, 중기, 장기에서 장기만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에 대한 것은 20, 30년을 보는 노후 대비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으로 맨 처음에 가입했다가 요즘에는 S&P 500이라는 펀드를 알게 돼서 안정성과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S&P 500을 알게 된 건 쿠링이 덕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도 관심이 생겨서 investing.com 코리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P 500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2024년도 S&P 500에 대해서 전망을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 쪽에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괜찮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눈을 떠라입니다.
한 채는 뭐 필수제지만 두 채부터는 임의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집은 이제 사는 곳이 아니라 이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투자에 눈을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수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나 전세나 월세를 내줄 수도 있어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갈아타기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월세를 주던 곳을 전세를 돌린 다음에 또 다른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서울에 있는 집이 가장 좋고 서울에 있는 집이 가장 좋고 서울에 안에서도 강남 쪽에 가까운 집이 가장 좋고 뭐 아파트여야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또는 빌라여도 내가 시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에 대해서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아파트를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 10억, 20억을 모을 때까지 집을 못 산다고 하면 그동안 시세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대해서 임장도 많이 다녀보고 전문가 조언도 많이 얻어봐서 내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억, 2억을 모으기까지 8년이 걸렸는데요. 이때 동안 내 집 마련은 빚을 없이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투자를 해본 결과 5천만 원으로도 내 집을 살 수가 있고 3천만 원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유 있는 현금을 보유해야지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을 메꿀 수가 있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본인의 상황도 있고 현금이 많이 없어지면 카드에 의존을 하게 돼서 그만큼 또 충동 구매도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 통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한 20-30% 정도의 여유 있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되 수익률에 맞는 부동산이 맞는지 빨리 파악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살 때 포인트는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입주하거나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갭 투자라든지 뭐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유튜브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부동산의 시세조사 그리고 임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 집 마련 필수제를 꾸려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